제가 인터넷 하다가 발견한 글이 있는데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가 68%가 감소한다는 그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대요. 뭐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표약 순위가 1위가 독서고 2위가 음악 감상, 3위 커피 마시기, 4위 산책, 5위가 비디오 게임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독서와 커피 마시기는 확실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히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서를 하고 난 뒤에 충만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특별한 어떤 지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책 한 권을 딱 다 읽어냈는데 그 책이 또 너무 좋았다. 이런 경우에는 책 한 권이지만 그 책을 다 읽었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한 기분 좋은 경험이 하나 둘 쌓여가는 게 또 책을 계속 읽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커피야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이고요. 뭐 어쨌든 독서인으로서 괜히 독서가 이래서 좋다 하면은 괜히 한 번쯤 더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김혜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혜란 작가의 장편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이 소설 속 교실에서 진행된 자기소개 게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5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밀로 감춰놓았던 거짓말 같은 진실을 하나씩 이제 그 문장에 넣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소설 초반부에 그 게임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게임의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볼 문장은 여기 친구들이 쓴 건데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 상상하며 들어봐. 이 중 거짓말은 뭘까? 진실은 또 뭘까? 추측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5문장을 이제 읽어줍니다. 나는 수중분만으로 태어났다. 나는 집에 필통이 20개 이상 있다. 나는 핫도그 속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 나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다. 신기하게 어떤 건 듣자마자 진실임을 알 수 있었고 어떤 건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각 문장을 둘러싼 온갖 암시와 추측, 해명과 부연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됐다. 이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각자 나름의 비밀을 안고 있는 고등학생인 3명의 아이가 주인공이고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챕터마다 그 3명의 아이가 돌아가면서 화자가 바뀌며 진행이 돼요. 화자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 3명 모두 가족의 이별과 상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 공통점 때문인지 처음에는 이 3명이 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초반 부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적응이 다 되고 나서는 무리 없이 금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진행돼 가면서 이 아이들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작가의 말에 작가님이 이 소설에 대한 느낌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작가님의 생각이 잘 담겨져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뚫려서 그래. 뚫려서 너